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오프닝벨 2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 보는 시간인데요. 이승화 전문가 바로 화상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바로 또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시장의 밝은 랜턴이 되고자 하는 전문가 이승화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어제 반등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을 많이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빠진 것에 비하면 덜 빠진 모습이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과도하게 빠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아시아의 일본이나 홍콩, 항생보다도 더 많이 빠졌고 우리나라에 오미크론 의심 환자가 있다고 보도된 것도 하락을 부추기는 것 같았습니다. 어제 오후 2시 이후에 급락할 때는 80포인트 이상 빠져서 무슨 일이 생겼나 할 정도로 공포감을 주었던 시장이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덜 빠졌으니까 우리나라가 반등을 시도할 법한데 현재는 약간 반등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하락 원인은 아시다시피 오미크론 악재입니다.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은 모더나 CEO의 발언이 충격파를 더한 것 같은데요. 기존 백신이 이번 오미크론에 대해서는 델타 변이만큼 효과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이 전해지면서 시장은 다시 공포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 가지 더 악재로 나타난 것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었습니다. 미국 경제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기 때문에 테이퍼링의 시간을 더 빠르게 진행해서 채권 매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시장이 깜짝 놀란 것 같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른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 시장은 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요. 금리 인상이 더 늦춰지지 않고 빨라질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더해지다 보니 주식시장은 전부 패닉에 쌓인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상황을 처음 겪는 것은 아니기에 학습력과 내성이 생겨서 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 금리를 보지 않을 수 없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그렇게 오르지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의 우려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영향이 더 커서 그런지 금리는 오히려 살짝 내려간 모습입니다. 2년물 미국 국채 금리도 찾아보니 비슷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동안 금리 우려의 영향으로 오르긴 했지만 이번엔 약간 내린 모습입니다. WTI 원유 선물을 보니 선물 가격은 급락을 했습니다. 최근 비축유 방출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무색할 정도로 유가의 하락은 다시 경기 위축의 우려감에 먼저 반응을 한 모습입니다. 최근 80달러였다는데 60달러대까지 내려가는 바람에 인플레이션 우려에 약간은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 떨어지면 패닉 효과로 인해 저번처럼 유가가 더 많이 빠질 수 있으니 유가의 흐름을 계속 지켜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급락했을 때 이상했던 건 원달러 환율입니다. 시장이 급락하고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게 되면 달러가 강세인 적이 많은데 어제는 오히려 더 떨어졌다는 거죠. 이것만 봐도 일시적인 하락이 아닐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봅니다. 금 가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해지용으로 자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입니다. 미국의 빅스 지수처럼 우리나라 변동성 지수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신다면 지금의 공포지수가 올해 들어 최대 근처에 온 곳에 비하면 오늘도 이 지수를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본다면 그동안 지지해 주었던 2,900포인트를 이탈해서 하락이 진행되었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이 불안해서 선물을 대량 매도하자 선물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를 기관 투자자들이 매수를 하고 선물을 매수하시는 대신에 손실을 회피하고자 주식을 대량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지수도 메타버스와 게임주의 선방으로 그동안 많이 올랐지만 어제는 그 방어를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선선이 깨진 상태라서 전저점 920까지 하락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분할 매수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못 사셨던 좋은 주식들 다시 모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하락에 있어서 수급 현황은 그리 좋지 않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만 홀로 매수하시고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반대의 영향으로 지금은 반등을 하고 있으니 매수 강도에 따라서 주가의 반등도 기대를 해봅니다. 미국 시장에서도 눈에 띄는 회사들이 있어서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더라도 버티는 회사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머스크가 분기 말 차량 인도 총력전을 끝내라는 기사가 실린 트윗에 댓글을 달았는데요. 분기 말 차량 인도 전쟁은 여전히 치열하겠지만 과거보다는 덜할 것으로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근 테슬라는 신차를 고객에게 제때 인도하지 못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요. 밀리는 주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비용이 증가할 수 있고, 이에 대해 머스크가 비용 절감을 강조하면서 주가에 반영되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 차트도 보시겠습니다. 이런 상황에 애플이 선정한 것은 지수 하락을 방어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애플폰 판매 호조에 따른 주가 상승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도 아직 남아 있어서 그런지 우리나라 LG이노텍도 강세를 보이는 점도 있었습니다.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강했는데요. 어제는 급등하고 오늘 새벽에 하락을 했지만 상승폭이 하락폭보다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추세가 살아있다면 계속 주목해야 할 회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도 어제 강세를 보이다가 지수 하락으로 인해 같이 하락했지만 그렇게 많이 하락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수 하락폭보다 하락이 실제 적었고요. 7만 5천 원의 저항을 뚫지는 못했지만 7만 원 지지도 지켜보시면서 분할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수급은 외국인이 계속 받쳐주고 있는데요. 어제는 그동안 매도를 하셨던 개인분들도 들어오고 계셔서 삼성전자에 대한 좋은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삼성전자를 계속 보시면서 대응을 하실 수도 있지만 지수를 따라가는 코덱스 200 ETF도 대응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지수가 급락했기 때문에 지수를 사서 지수가 오르면 파는 전략이라 매우 간단합니다. 최근 개인연금 펀드 계좌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에서도 매매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증권사에 문의하시면 매매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으니 연금 계좌에서도 가능한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종목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관심 종목은 SK입니다. 공사는 매우 잘 아시는 종목으로 최근 이슈를 말씀드리면 2015년 새로운 SK 지주회사로 거듭나서 투자 전문 지주회사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SK 머티리얼즈를 합병해서 오늘부터 출범을 하였습니다. 지주회사라서 연결 대상 회사들도 많고요. 우리가 잘 아는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등이 있고요. 저는 특히 SK 머티리얼즈에 관심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응급제 분야에서는 기존 SK 머티리얼즈가 미국 그룹 14와 함께 2023년 양산을 목표로 차세대 응급제 합작 공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이징 이스프링과 합작 법인을 설립을 논의하고 있고요. 5세대 통신과 자율주행에 필수적인 질화칼륨,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반도체 소재 등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 회사이면서 CMO 회사인 CBM 인수를 추진하면서 글로벌 바이오 관련 사업에 확장을 하고 있고요. SK 머티리얼스 합병 이후 첨단 소재 부분의 성장도 주목할 만합니다. 향후 배터리 소재, 반도체 소재, 전력 반도체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으니까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최근에 이슈가 되는 수소에너지, 에너지 솔루션에도 지금 매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업 구조를 보시면 첨단 소재, 그린 에너지, 바이오, 디지털까지 앞으로 우리가 관심 분야에 둘 사업 구조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실적은 작년까지는 영업이익이 적자였으나 올해부터는 흑자로 전환될 예정이고 내년에도 흑자를 지속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근 외국인 수급도 약간 좋아지면서 연기금 매수도 들어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한 달 동안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가 차트를 보면 저점에서 거래량이 늘고 있고 수급도 양호하면서 어제도 강한 모습을 보여서 저점 테스트는 견고한 편인 것 같습니다. 손절매 가격은 전저점 23만 원이고 이탈 시에는 다시 전략을 수립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목표 가격은 정고점 35만 원까지고 길게 보시고 배당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